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두에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시대가 자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분이 오셨다고 해서 울랑울랑울랑대는 가슴 안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덩달아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라고 저도 춤을 춰야 되겠네요. 춤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음치라서 그렇습니다. 음치라. 아닙니다. 네, 충분히 신났습니다. 네. 오늘 노래의 주인공이시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시스터즈의 김희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저희 시절연가 애청자라고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아니, 우연히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봤죠. 네. 혹시 뭐 어떤 편 보셨는지 뭐 기억나시는 편차가 있나요? 네. 지난번에 남궁옥 씨 왔어요. 예. 그리고 뭐 저 서수남 씨 나오시는 거 늘 TV로 봤죠. 네. 남궁옥분 선생님은 아마 훨씬 후배지만 서수남 선생님의 동물농장이 발매 연도가 196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시스터즈하고 얼추 활동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저희들은 1960년도 초부터 미8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가 미8군에서 활동했을 때가 1960년대 초반이니까 네. 아마 그 노란 샤스 입은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렇죠. 밤안개가 현미. 네. 이런 노래들이 나오지 않았대 네, 아니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 네, 그 시절이었죠. 네. 우리나라 가요계가 60년대가 뭔가 이 도전과 응전의 각축이 벌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일단 도전은 서양식 음악이 막 물밀듯이 몰려 들어와서 노란 샤스 뭐 이런 거 밤안개 뭐 하숙생 이런 서양식 음악들이 인기를 끌다가 60년대 중반에 혜성처럼 이미자 씨가 나타나서 트로트 대부흥. 그래서 서양식 음악하고 트로트가 각축을 벌였던 시기가 60년대인데 그 당시 또 이미자 씨의 섬마을 선생님, 남진 씨의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런 노래들도 히트했었죠. 당시 가요계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이 KTV 자료화면으로 남아있는데요. 살펴보시죠. 네.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밤이 새도록 사두시 무심한 밤안개 해당화 피고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네, 선생님. 네. 지금 영상에 뭐 한명숙 선생님, 현미 선생님, 문주람 선생님, 박재란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는 분이나 뭐 일화가 있나요? 네, 있죠. 그때 당시 우리는 8군에 주로 이제 네. 쇼를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최준 씨, 네. 현미 언니, 한명숙 언니, 네. 또 곽순옥 씨 아시죠? 네, 누가 이 곽순옥 사람을 씨. 모르시나요? 네. 그 언니들 노래를 들으면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네. 언니들이군요. 우리는 다 그냥 언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많이 했죠. 이 시스터즈를 모신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오늘날 걸그룹 하는데 네. 거의 걸그룹의 원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60년대는요 어떻게 보면 걸그룹 전성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걸그룹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패션, 뭐 트렌드, 유행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장 앞서서 구현하는 선구자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는 이게 옛날 말인 것 같은데 당대 최고 멋쟁이. 그러니까 바로 걸그룹인데 이때도요 김치캐, 영시스터즈, 블루리본, 은방울자매, 비둘기자매, 김치시스터즈, 갑순울순 등등등 수많은 걸그룹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원래 더 있는데요. 예, 제가 이게 짧게 좀 줄였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인기 있었던 그룹이 바로 이 시스터즈. 네. 그러니까 네. 당시에 막 김시스터즈 이후에 시스터즈 열풍이 불었는데 맞아요. 그 열풍 속에서 우뚝 솟은 거의 원톱 인기 팀이 맞습니다. 이 시스터즈. 네, 맞습니다. 이 시스터즈가 1963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때 팝 번안곡을 불러서 우리나라 기존 가요의 지평을 넓힌 거죠. 맞아요. 팝적인 요소를 막 이제. 워싱턴 스퀘어? 네, 워싱턴 스퀘어. 성대모방이죠. 네네. 딴따다다단 따다다다단. 저 넓은 광장 한 구석에 쓸쓸히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 가슴 설레이네. 왼쪽줄을 울리면서 생각에 젖어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만나보고 싶네. 네네. 워싱턴 스퀘어도 노래 유명하고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뭐 별들에게 물어봐, 서울의 아가씨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히트했었죠. 네, 그랬죠. 네. 당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세상에 이런 건가 보다 그랬어요. 노래 부르는 것마다 히트를 하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집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리를 거닐다 보면은 그 전파사에서 워싱턴 광장이 먼저 막 흘러나오고 그러면 길 갈면서도 너무 신나는 거죠. 우리 노래가 나오니까. 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너무 궁금해요. 길 가는데 내가 부른 노래가 네, 네, 네. 우연히 들리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 노래도 길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이 제발 그런 날이 와봤으면 기원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근데 정말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뭐 블랙핑크, 뉴진스, 트와이스 등등 이 모든 걸그룹의 원조격인 그때 그 시절의 걸그룹들 KTV 자료화면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순방 공연에서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는 김치캐때 귀국 공연이 시민회관에서 있었는데 지금 들으시는 것은 이들의 히트송 쿠쿠루쿠쿠 파로마입니다. 옛날에도 저렇게 한류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저분들의 일본 동남아 뭐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맞아요. 막 이런 네. 식으로 소개가 됐었죠. 야야야야야야야야 서울의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 서울의 아가씨는 맘 좋고 슬기로워
그 당시에 그 여군 미쓰리라든가 서울의 아가씨 이 노래들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막 대중의 반응 같은 거 그런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서울의 아가씨는 물론 대중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은 여군 미쓰리 군 부대 가서 와. 치마를 둘러입고 네. 총칼은 안 들어도 노래하면 그냥 군인들이 껍벅 다 군인들이 난리가 났었겠네요. 그 시절의 군통령. 네. 군통령. 치마를 둘러입고 총칼은 안 들어도 나라 위해 일어섰네 영군 미쓰리 국방색 치마는 미니 스커트 제비 같은 그 모습이 정말로 예뻐요 눈웃음이 매력적인 여군 미쓰리 기관총 소리 같은 사자기 소리 적을 향해 두들기는 여군 미쓰리 작대기 한 개 달고 생수도 쓰면 화장 하나 그 얼굴이 더욱더 예뻐요 죽은 게가 인상적인 여군 미쓰리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근데 이렇게 유명했던 밴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이 시스터즈를 만들게 됐나요? 우리가 8.15를 겪고 네. 또 얼마 안 있어 6.25를 겪고 그리고 9.28 수복대 들어와갖고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기 위해서 쭉 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네. 보니까 외신 기자 모집 그걸 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외신 기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 미8구쇼 그 회사 화양 원효리 거기서 이제 전속 가수 모집. 그 제가 용감하게 가서 오디션을 봤죠. 간단한 영어 시험과 함께 그다음에 코리 분견하고 그다음에 자유곡. 코리 빙견도 있어요? 예, 예.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합격을 했고 서울대 음대에 나오신 피아니스트 선생님 계세요. 박성길 씨라고. 박성길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이 나는 솔로보다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보컬 트리오를 키우고 싶다. 혹시 누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서 우리 언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가서 오디션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언니 직장에 같이 있었던 이정자. 네,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김 씨가 둘이고 이 씨가 하나인데 김 시스터즈가 있으니까 그냥 이 시스터즈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8군에서는 우리 시스터즈 그럼 이제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번안가요. 네. 그거 이제 박성길 선생님이 거기다 이제 경음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그걸 첫 취입을 했는데 그게 그냥 히트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작곡가 선생님이 곡을 많이 주셨어요. 끼도 있으신데 공부도 막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외신 기자 시험에 응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엘리트라는 그럼. 뜻인데요. 네. 당연히 그 당시에 여성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엘리트시면서 동시에 음악적으로도 끼가 있으시고 두 가지가 다 있으셨네요. 네. 근데 이 시스터즈는 아까도 잠깐 들어봤지만 정말 화음이 아름다웠던 그룹인데요. 하모니 하면 정말 이 시스터 그러면 이 시스터즈. 네. 박성길 선생님께서 He, He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세 사람을 앉혀놓고 He 하나를 가지고 세 사람은 He 그리고 He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하모니를 아주. 네.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어떻게 몇 시간씩 뭐 연습을 한다거나 아까 이제 희라는 노래를 갖고 연습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무슨 연습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네. 아까 화면에 보니까 김광수 선생님 네. 나오대요. 늘 그 선생님 집에 가서 연습을 그러고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김광수 선생님이 그래도 뭐 이렇게 잘한다 칭찬만 하셨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워낙 잘해서 이해했습니다. 네. 이미 실력은 가진 상태에서 이시스터즈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966년에 TBC 방송가요 대상에서 중찬단상을 네, 중창단상을 네, 받으셨죠. 네. 그때 뭐 걸그룹상 뭐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중창단 네. 그래서 상을 받으셨고 또 KBS 제1회 고운 노래 대상에서 거기서도 이제 수상을 하셨었고 네, 밝은 노래, 고운 노래 대상인데 예. 그 아주 조용한 그 모래 위에 적어본 이름이라는 네. 그 노래.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제3회 국제가요 대상, 보컬 클럽상.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는 노래도 하시지만 노래도 잘하시니까 보컬로도 맞아요. 네. 상을 받으시고 네. 그러니까 고운 노래 상도 받으시고 네.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미팔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 미팔군의 그 오디션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알고 그럼요. 있거든요. 어땠어요? 그 밴드 또 무용하는 언니들 또 솔로 가수 네. 또 우리 또 중창단 네. 그래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오디션을 받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늘 A 클래스 우리 단체가 네. 우리가 왜 미팔군 공연, 미팔군 공연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히 뭐냐면 미팔군이라고 6.25 때 미군이 왔잖아요. 네. 전쟁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주둔하는 미군이 미팔군인데 그 미팔군이 이제 군인으로 와 있으니까 위문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인들 위문하는 공연이 미팔군 공연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군을 위문해야 되니까 미군이 좋아할 만한 팝음악을 해야만 됐던 것이고 네. 그래서 미군이 가장 좋아할 만한 가수가 누구인가를 오디션을 봐서 뽑았던 거죠. 그때 팝음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A급이라든가 이렇게 줬던 것이고 그 팝음악을 제일 잘하는 한국인 스타들이 배출이 됐던 거죠. 맞아요. 그들이 결국 한국 음악계를 이끌게 되고 오늘날 K-팝의 모태가 되는 맞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미팔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대중가요계 TV로 나오면서 네, 네. 그분들이 팝계의 어떤 대중음악에 여러 가지 영향력도 행사하시고 유행을 또 네. 선도하기도 했었죠. 그 자리에 네. 딱 계셨던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랑받은 그룹 이시스터즈의 최대 전성기를 네. 이끌어낸 곡이 있죠. 바로 이 곡. 울렁울렁울렁댄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붉게 피어나는 동백꽃잎처럼 아가씨들 예쁘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년 울렁울렁울렁대는 처녀 가슴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가요 육지선님 어서와요 트위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1967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울릉도 트위스트. 네. 이 노래가 시대를 대표하는 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것도 역시 신나고 재미있고 막 그러니까 완전 신나는 댄스 음악에다가 이 시대 뭐 독특한 상황하고 연결이 된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노래 제목에 트위스트가 들어가죠. 60년대가 트위스트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Let's twist again 막 너도나도 트위스트를 즐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대표적인 트위스트 송이 되면서 더 인기가 폭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15를 겪고 얼마 있다 또 6.25를 겪고 그리고 피난 나갔다 들어오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때였었잖아요. 근데 우리 노래는 아주 가사도 건전하고 밝고 명랑하니까 그렇게 좀 히트를 많이 쳤던 것 같고요.
다들 부볐나요? 그러면 다리 비비면서. 네, 네. 근데 선생님도 울릉도 트위스트 부를 때 선생님들도 트위스트를 추면서 불렀나요? 그때 당시는 네. 네.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일단 아까 보니까 영상 자료 화면만 봐도 네. 춤을 출 조건은 전혀 마련해주지 그러니까. 않던데. 네, 맞습니다. 그 마이크를 3명 중앙에다 마이크를 놔가지고 네, 네. 춤추지 말고 서서 노래만 해. 이런 느낌. 맞아요. 그 시절에는 마이크 하나에 3사람이 응?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제스처를 쓴다든지 이것도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아까 왜 선생님이 춤을 췄냐고 여쭤봤냐면 원래 트위스트라는 게 장르가 아니라 처비 체커가 고안해낸 그 춤 스타일을 일컫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발 비비는 그 춤으로 유명한데요. 네. 전 세계에 이 트위스트 봄을 일으킨 곡이 바로 1960년에 발표된 처비 체커의 더 트위스트. Come on, baby, let's do the twist. Come on, baby, let's do the twist. Take me by my little hand and go like this. Yeah. 더 트위스트. 네, 더 그 노래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서양의 전통적인 춤이 두 사람이 정해진 스텝을 밟는 거거든요. 1, 2, 3, 4, 4. 1, 2, 3, 4, 4 이러면서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추셨네요, 예전에. 이거는 스텝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막 발 밟고 막 난리 나잖아요.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트위스트가 딱 나오니까 이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비는 네. 누구나도. 그리고 또 그 서양의 전통 춤은 짝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춤은 너무 외로운데 트위스트는 혼자서 얼마든지 비빌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고 바로 한국으로 수입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처음 트위스트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우, 진짜 너무 신났죠. 네, 너무 왜냐면 우리가 8군에서도 그냥 그냥 레귤러 그 팝송 그런 것만 불렀지 네. 뭐 흔들고 이러는 거는 진짜 없었는데 트위스트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너무 신났죠. 우리도 발은 비비진 않았지만 네, 몸은 많이 흔들었죠. 내적으로는 막 계속 발을 부부고 계셨군요. 내적 비빔? 내적 비빔으로. 네. 근데 트위스트 열풍이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트위스트 바람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예. 이제 트위스트다. 비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대 돌풍을 일으켜 누구죠? 뒤에 우리다. 저 뒤에. 뒤에 조금 보였죠. 누구나 비벼 제끼면 되는 거니까 너도 비비고 나도 비비고 다 비웠었죠. 그런. 참 멋지다. 트위스트. 언제나 봐도 좋아요. 그래.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트위스트. 아름다운 아가씨들. 나도 한번 쳐보자. 이제 배삼룡 씨다. 의상 오, 전 세계로 비빈 게 많네요. 네. 필리핀 몬테시로 자매 트위스트 춤가는. 예, 그 당시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시절이죠. 선진국에서 온 거네요. 저 의상을 보니까 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움직이면 그냥 살랑살랑 네 저런 의상 입었었어요. 네. 춤추면 되게 예쁘겠다. 그쵸? 살랑살랑 네. 해가지고. 네. 훈련을 계속하는 이거 너무 재밌다. 학생도들은 무더운 더위도 잊은 듯 즐거운 한때를 갖기도 정말 했습니다. 트위스트 열풍이었네요. 월남 파병간 비둘기 부대 장병들도 비비고 있고.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저 때만은 다들 잠시 그런 거 잊고 춤을 출 수 있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드페이닝의 한때를 트위스트로 즐기는 명랑 분위기 가운데 70년대 말부터 이제 찌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위스트 열풍이 있었다는 거 알았는데 네. 사실 영상을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네. 저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선수단들 네, 출식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뭐 파병간 군인들 다 시간만 나면 부겼네요. 옛날에 뭐 초등학교에서도 장기 자랑하면 소풍 가고 이러면 다 부볐지. 의뢰
의뢰인. 근데 왠지 저기 뭐죠? 신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신발 빨리 낡았어요. 네, 신발 구멍 뚫린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70년대 말에 디스코 나오기 전까지는 맞아요. 60년대부터 10몇 년 동안 한국인은 비비면서 여가만 생기면 비볐었는데 당시 얼마나 그렇게 막 비벼댔는지 그 트위스터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지 아예 이름이 트위스트인 배우도 있었죠. 맞아요. 네. 네. 바로 그 가수 겸 배우인 김한섭 씨. 네. 김한섭 씨가 어느 날 극장에 가서 대한뉴스를 보는데 대한뉴스에서 요즘 미국에서 트위스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딱 보시 쳐보다라고 해서 신상욱 감독 앞에서 트위스트 춤을 딱 선보였더니 신상욱 감독이 오늘부터 네 이름은 트위스트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트위스트 김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 맨발의 청춘에 나와서 엄청난 트위스트를 그분이 치셔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 당시에 그래서 트위스트가 아예 춤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그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춤추라고 그럴 때 야 애들아 춤 좀 춰봐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야 트위스트 쳐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춤 이꼴 트위스트 그렇게까지 됐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인기니까요. 가요계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때 트위스트 리듬을 차용한 곡들도 꽤 있었어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노래 있으세요, 선생님? 박재란 네. 씨의 둘이서 트위스트. 네네. 그게 예, 있었거든요. 트위스터. 또 이금희 씨는 기다리 미스터 김은 네. 싱겁게 기는 그지만 네. 그래도 미스터 김은 나 홀랑 반했어요. 네. 이금희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또 춤과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주셨는데, 네. 아무튼 트위스트가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울릉도 트위스트가 발매된 거잖아요. 네, 네. 처음 울릉도 트위스트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는 그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냥 뭐 가사도 좀 그렇고 곡도 그렇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방송하는 대로 거기 계속 여기저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이 그러고 낙보를 받아가지고 네 취입을 했죠. 그 울릉도 트위스트가 우리들의 아주 대표곡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왜 이 시스터즈를 찾아갔을까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안 됐으면 다른 시스터즈도 많았는데. 다른 시스터즈를 찾아갈 법도 한데. 다른 사람 줘도 될 텐데 아마 우리한테 가장 맞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게 중요한 것 이게 같아요. 본인은 사실 하기 힘든 얘기인데 이 시스터즈가 최고니까 그렇죠. 이 시스터즈 아니면 안 된다. 네. 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딱 이 시스터즈와 울릉도 트위스트가 그 항우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딱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될 거다. 네. 근데 정말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네. 황우로 선생님이 울릉도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그리고 그 가사와 곡을 썼다는 거예요. 그 울릉도라는 데서 울렁울렁을 연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렇죠? 네. 맞아,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그렇죠. 울렁울렁, 그다음 울릉도, 울렁울렁 가슴 맞습니다. 이게 다 연상이 된 것 같아요. 울릉도 저는 울릉도를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멀미가 나요? 울렁울렁합니다. 진짜 속이 진짜로 막 멀미가 나는 듯한 느낌이 진짜로 들어요. 좀 멀미 공포증이 있나 봐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는데요. 네, 선생님 갔다 오셨죠? 저도 쭉 못 가보다가 울릉도에서 저희들의 감사패를 준다고 초청을 안갈수 해서 없죠. 네, 갔어요. 갔고 진짜 그 시절만 하더라도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멀미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울릉도에 가서 그 행사를 마치고 또 올 때 또 어떻게 그 배를 타고 가나 그랬겠어요. 말만 들어도 막 괴롭습니다. 근데 울릉도가요. 지금도 날이 흐리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신비의 섬.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지역 중에서 이 신비롭고 또 아름다운 섬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도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상상만으로 이런 가사를 썼다라는 게 정말 생생하게 또 썼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하나씩 짚어보자면요. 가사 첫 줄에 나오는 연락선은 1970년대 고속 여객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던 여객선 청룡호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는 100길로 217km 거리인데요. 당시 저녁에 포항을 출발하면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서야 네. 울릉도 도동항에 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노래를 만드신 황우로 선생도 울릉도에 가본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울릉도에 안 가본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글쎄 말이에요. 네. 저도 그게 참 대단하신 분이야, 형어르 씨가.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상으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울릉도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상상해서 되게 생생하게 만들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사를 보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이런 가사가 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관용어가 지금도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네. 뭐 이런 네. 뜻. 근데 이 노래 때문에 이 관용어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정도로 맛있으면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네. 전혀. 그러면 이 노래 다음에 사람들이 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나 보네요. 그러니까 울릉도 트위스트가 한국어를 바꿨네요. 새로운 표현을 만들었네요. 둘이 관용어를.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이라는 네, 표현. 정말 맛있을 때. 전형적인 맛있는 음식을 표현하는 네. 표현 문구잖아요. 네. 오, 그 정도로 이제 국민 히트를 했다는 얘긴데,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들의 인식상에 있어서도 울릉도 하면 호박엿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이 노래가 심어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또 착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호박엿이 아니라 후박엿이다. 후박엿. 그래요?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안가라든가 울릉도에 후박나무가 이제 자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박나무에 진액이나 열매를 사용해서 엿을 만들었다는 거죠, 울릉도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후박엿, 육지 사람들이 호박엿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 실제로 울릉도에 가면 천연 기념물 237호로 지정된 후박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 후박나무요? 네, 있다는 거예요. 천연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후박나무가 상처가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 울릉도 분들이 거기서 상천에서 진액 뽑아서 후박엿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제 그런 진액 안 뽑고 천연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 1절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요. 울렁울렁 울렁대는 처녀 가슴,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가요. 육지 손님 어서 와요 트위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 울릉도에서는 오징어가 풍년이어야만 시집을 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런 가사가. 그렇죠. 사실 그때 당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8.15를 겪고 6.25를 겪고 들어와서 다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울릉도 그러면 우선 오징어가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돈을 많이 벌면 서울로 시집 보낸다. 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960년 무렵에 울릉도의 인구가 17,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은 건데요. 그렇죠. 17,000명 정도가 됐는데, 여기가 기본적인 물자가 없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장도 서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 오징어를 팔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녀자들이 오징어를 섬 여기저기에 섬 해안가 이런 데다가 쫙 펼쳐놓고 이렇게 말리는, 그게 울릉도를 대표하는 풍경이었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오징어를 남자들이 이제 어선에서 잡고 여성들은 말리고, 그럼 육지에서 배가 오면 팔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울릉도의 가게가 흘러갔다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때 그 시절 울릉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료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울릉도 모습인가요? 옛날 이름이 우산국. 예, 우상국. 예. 네. 지증왕 13년 그건가요? 해양성 기후. 아, 눈이 많이 오는구나, 울릉도가. 저렇게 온다고요?
달에 2번 화물선이 당시에 예. 왔었고 네, 그때 오징어를 곡식과 일용품으로 교환하면서 1960년대죠, 저게 지금. 수확품이 오징어 뭐 등의 그 해산물, 또 소, 염소 등의 가축이라고 하네요. 네. 동백꽃, 울릉도의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울릉도 하면 동백꽃이 많이 네. 피나 봅니다. 울릉도의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1960년대에 한 그 3,000명 정도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섬은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네, 10,000명이 넘게 사니까 그 안에 울릉도 안에 유일한 평야가 나리분지가 있고 네. 저기에 비 같은 게 고여서 뭐 물도 나온다고 합니다. 너화 지붕이 저렇게 생겼군요. 너화 지붕이란 말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실제 본 건 처음. 지붕이 아주 대범하게 큼직큼직하게 네. 생겼습니다. 옥수수가 주된 농산물이었네요. 네. 울릉도는. 옥수수조차도 생산량이 부족해서 육지에서 뭐가 들어와야만 됐었고. 근데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기 코끼리 바위일 거야. 네. 방금 본 게. 코끼리 바위. 1962년도 가서야 울릉도에 1,500kW 수력 발전소가 생겼네요. 기공식을. 수력 발전소가 있을 정도면 물이 꽤 많다는 얘기죠, 섬 안에. 77년에 쾌속선이 네. 나오면서 저때 그러니까 10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거예요. 4시간이 줄었으니까. 네. 보니까 영상 보니까 울릉도를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네. 네, 지금은 또 빨리 뭐 빨라졌으니까. 전 공항이 빨리 완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가 아니라 비행기로 가시고. 비행기로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네. 이 울릉도 트위스트.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육지가 당시에 우리나라가 먼저 경제 개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육지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 섬에 대한 판타지, 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그게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울릉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키워드를 다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호박역 막 집어넣고 막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그렇게 아마 울릉도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가 작사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가 당시 이제 개발된 육지의 도시 입장에서 섬마을 처녀를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도식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섬마을 처녀들은 도시 총각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있는데 그러한 구도가 그대로 여기서 울릉도 트위스터에서도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표현이 그래서 돼서 아마 울릉도 일부 분들은 조금 안 좋아했을 가능성도 뭐 우리가 왜 육지 손님을 기다려야 돼 막 이렇게 네.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울릉도 트위스트 가사에 왜 나를 데려가세요 할 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비가 왜 없느냐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왜 나를 데려가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1절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지 손님 어서 와요 트위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하고 더 나은 곳으로의 어떤 열망을 그리고 있지만 막상 2절에는요 평생 다가도록 기차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살아도 기차보다 좋은 비행기는 구경 실컷 하며 살아요. 생글생글 처녀총각 영감만이 어서 와요 춤을 춰요 오징어도 대풍일세 트위스트 사랑합시다. 이렇게 보면 울릉도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절이 1절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절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2절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선생님은 과거에 울릉도 트위스트 노래 막 부르시면서 어떠한 느낌으로 그 노래를 부르셨나요? 괜히 신나요. 네. 신나죠? 맞아. 네. 네. 그 절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노래 불렀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수줍고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부를 때 막 신나게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 후에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신나게 춤도 추면서. 알겠습니다. 아유, 노래, 울릉도 우리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희가 트위스트 치면서. 항상. 그래서
제가 그 울릉도 트위스트를 불렀던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스타와의 스타와의 만남. 이렇게 만나다니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1960년대 최고의 걸그룹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울릉도 트위스트로 큰 사랑을 받으셨었는데, 그리고 1973년에 이 시스터즈 10년 결산 특집 네네. 그 음반도 내셨었고, 네. 그렇게 막 전성기를 보내시다가 갑자기 그 결산 독집 음반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하셨거든요. 네. 활동 중단하면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저에게는 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남 일녀를 뒀는데요. 네. 73년도에 신생아 황달로 인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빨리 재활원에 입원시켜서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좀 받으라고. 왜냐하면 내 동작도 그렇고 말을 잘 못하니까요. 제가 이제 언니하고 하나에 불러서 세 사람이 난 아무래도 노래를 좀 접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은퇴다 뭐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연히 그냥 노래를 73년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 때문에. 근데 그렇게 힘들게 키운 딸이 지금 미국의 대학 교수, 그러니까요. 예. 최우수 교수사까지 탑니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네. 가서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네. 그죠? 손자, 손녀 다 있으시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선생님이 그 유명한 이 시스터즈 걸그룹이었다. 네. 알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네. 얘가 피아노 앞에서 할머니 와보세요. 갔더니 할머니가 8군에서 제일 처음 부른 노래가 뭐였었냐고 그래요. 네. 그래서 He라는 He라는 노래인데 내가 He can turn the time 그리고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가 피아노 앞에 왔더니 할머니 하는 거 다 악보를 막 그리는 거예요. 멋있다. 그래갖고 피아노 치면서 할머니 다시 노래해보라고. 네? 절대음이.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되는 거죠. 그게 재능이에요. 저랑 정반대네요. 저 무음감인데 저는. 절대 저는 학습해야 무음감. 되는 거고 이제 타고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진짜 아름답게 삶을 최고의 스타로서, 또 어머니로서 그렇게 꾸려오셨는데, 이 시스터즈에도 다른 멤버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김천숙 선생님이라든가 이정자 선생님, 네. 이런 분들이랑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시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거의 좀 뜸해요. 그때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더더구나. 네. 그 전에는 이제 집으로도 오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냥 사실 미국에 있는 언니도 친언니하고도 또 시차가 있으니까 좀 그래서 자주 연락을 못 해요. 선생님 요즘에 걸그룹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네.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이 얻고 활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 걸그룹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전에 선생님하고 활동했을 때랑 비교하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의상 자체도 우리 때는 다 똑같이 입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미진 했을 때는 그냥 벙벙한 옷을 세 사람이 또 똑같이 입고,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즘 걸그룹들 보면은 노래들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그룹의 이제 전통이 그렇죠. 그 김 시스터즈, 이 시스터즈 그 분들에서부터 쭉 내려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케이팝을 얘기하지만 뿌리 없이 대중음악이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대중음악 초창기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케이팝에 그렇죠. 어떤 인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터즈가 그 오늘날 걸그룹의 그 인기에 일조를 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 시스터즈의 김희선 선생님과 대화 나눴는데요. 울릉도 트위스트가 우리에게 어떤 곡인지 하재근 평론가님이 정리해 주신다면? 예, 울릉도 트위스트는 우리에게 신나는 노래죠. 신나고 재미있는 댄스 음악으로서 60년대 당대 한국인들을 정말 즐겁게 해줬던 노래다. 그래서 대박을 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당시에 울릉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몰랐던 시절이기도 하거든요. 네.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노래를 통해서 울릉도를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또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울릉도가 많이 알려지니까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노래가 단발 인기로 딱 60대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네. 후배들이 계속해서 리메이크를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한국인한테 흥을 안겨준 그러한 희대의 댄스 음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 시스터즈와 울릉도 트위스트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세월은 흘러 지금 이제 80대 중반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 너무 고맙고 우리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 노래를 영원히 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봐왔던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부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싱글벙글 생글생글 처녀 총각 영감마님 어서 와서 춤을 춰요. 오징어도 대풍일세 트웨스트 사랑을 합시다.